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제 전기량과 전기력에 대한 문제 중에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일단 여러분들은 막무가내로 산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문제의 핵심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사항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원리 그리고 어떤 법칙을 써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해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그 구상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부터 읽어보고 지금부터 구상들을 해봐요. 구상들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핵심 내용부터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은 전기적인 반발력과 만유 인력 사이에 크기의 비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 내에서냐면 양성자가 있대요. 양성자의 질량이 이만큼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전하량은 이만큼으로 줬어요. 근데 이런 양성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양성자가 거리 이만큼 떨어져 있대요. 만약에 이거를 거시적으로 눈에 보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탁구공인데 똑같은 조건이 두 개의 양성자가 일정한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한 번은 만유인력으로 계산을 하고 또 한 번은 어떤 거요? 전기력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말해서 쿨롱의 힘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뭐를 구하라고요? 둘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쿨롱포스의 그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례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수꼴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게 아마 이 문제의 답일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전기력하고 중력이 있어요. 전기력과 중력 사이에 어떤 게 더 힘이 클까요? 어느 힘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리고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 한쪽이 크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 크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더 클까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고 실험을 해보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을 하나 생각을 해요. 못 또는 클립을 하나 생각을 해요. 못이나 클립을 하나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클립을 바닥에다 놔요. 그리고 또 하나 막대 자석 같은 어떤 자석을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막대 자석 같은 자석을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막대 자석을 갖다가 그 클립 또는 못에다 갖다 대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못이나 클립은 틀림없이 막대 자석에 붙어서 이렇게 딸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못에 작용하는 모든 중력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렇죠? 지구 전체에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 전체에서 못에 작용하는 중력이 왔는데 유만한 자석이 갖다 대니까 힘은 어느 쪽이 더 세요? 유만한 자석이 당기는 힘 자체가 지구 전체가 당기는 힘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못이 없으니까 자석으로 한다면 이 자석이 지금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는 틀림없이 중력 때문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전체가 여기에 있는 막대 자석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막대 자석을 갖다 댔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요? 틀림없이 자석 쪽으로 받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여기 있는 막대 자석을 당기는 힘보다 유만한 같은 막대 자석을 당기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절대적으로 여기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아마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중력보다 쉽게 말해서 만유인력보다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쵸? 10에 적어도 몇 십승배는 클 거예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는 조건 두 개의 양성자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을 할 때 먼저 이것처럼 실제 예를 들어서 먼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문제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죠. 여기가 직접 쓸 수가 없어서 안쪽에 칠판에다가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이렇게 열고 그리고 좀 번거롭더라도 여기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저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전기력과 만유인력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호 자체를 쓸 때 여기에다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걸로 되는 거냐면 상수꼴이 이렇게 있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그리고 전하량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쪽은 2를 쓴 거는 여기는 전기력이에요. 구별하려고 쓴 거예요. 전기력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전하는 지금 원래는 Q만 Q2인 거죠. 근데 지금은 같은 전하예요. 그러니까 그냥 Q의 제곱으로 쓸게요. 그래서 여기가
Q의 제곱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은 만유 인력일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쓸게요. 이쪽은 만유 인력이에요. 인력이라고 이렇게 써서 여기는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에서 G자를 붙이고 여기는 일렉트릭 포스에서 E자를 붙일게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데 여기 비례값 상수가 들어갈 테고, 그렇죠?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하면 상수가 이렇게 들어갈 테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량의 비례를 해요. 근데 질량은 양성자 두 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그냥 m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m의 제곱꼴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크기의 비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크기의 비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크기의 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꼴을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 크기의 비니까 이쪽을 중력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쪽을 전기력을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중력을 가지고 여기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식은 어떻게 빠지겠어요? 거리는 없어지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상수꼴을 먼저 구별하기 위해서,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상수꼴을 먼저 쓸게요. 이쪽은 만유인력 상수가 들어가고 이쪽은 쿨롱 상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남아요? 거리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없어지고, 이쪽은 질량의 제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전하량의 제곱꼴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 자체는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쪽 두에 쓴 거, 여기는 두 식으로 쓴 건 여기는 법칙이에요.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일반식을 찾아낸 거예요.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일반식을 찾은 거예요. 일반식을 찾고 나서 이제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유튜브에다 쓸까요? 이쪽은 중력이 있을 테고 이쪽은 이렇게 전기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값 자체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캔이라고 하는 쿨롱버스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8자예요. 8.99 곱하기 10이라고 이렇게 쓰고 몇 승이 붙어요. 여기가 9승이에요. 9승이 이렇게 붙고 이쪽은 나누 메타의 제곱 퍼 쿨롱의 제곱꼴로 이렇게 단위를 가져요. 여기 값 자체가. 그리고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6.67 정도 돼요. 이 값 자체는 만유인력 상수는 아직까지도 물리학자들이 연구해서 여기 자세한 값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값 자체가 왜 이렇게 주어졌나, 우리 우주에서는 왜 특이한 값을 갖나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뉴턴 미터의 제곱, 그리고 퍼 우리가 킬로그램의 제곱꼴로 이렇게 두 개의 상수값이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은 질량의 제곱, 그러니까 질량은 얼마큼이에요? 질량은 요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그러니까 여기는 1.67, 이거 1자예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단위는 질량이었으니까 킬로그램이 되고, 이거의 거리에 여기 질량의 제곱이었었죠? 거리가 아니라 질량의 제곱이었었으니까 제곱꼴을 붙이고, 그리고 위에는 전하량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전하량은 얼마큼이에요? 여기는 유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60, 여기 1자예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19승 하고, 여기 단위는 쿨롱하고 이렇게 제곱꼴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뉴턴, 그리고 미터 제곱 다 없어질 테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게 분수꼴로 들어가 있으니까 킬로그램 제곱 없어지고 킬로그램 제곱 없어질 테고, 그리고 여기 C제곱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다 약분되고 나서 상수값만 남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계산기를 통해서, 그렇죠?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값은 1.24 곱하기 10의 36승이 나와요. 36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큰 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력에 비해서, 지구 전체가 당기는 힘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까 보여줬던 실험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막대자석은 틀림없이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를 지금 당겨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낙하시키는 거는 전체 지구가 당기는 중력인 거예요. 만유력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조그만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석이, 틀림없이 제가 얘를 들 수 있잖아요. 붙여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만한 자석이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그마치 이만큼이나 더 커요. 여러분들 다른 값으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값을 약간 바꿔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36승에서 39승 그 정도로 전기력 자체가 엄청나게 더 커요.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여기가 지금 2층이에요. 2층인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점프를 해도 제가 위로 떴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만 하지 1층으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틀림없이 저도 질량체이기 때문에 지구가 당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미시세계를 보면 저는 다 원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자로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마치 여기가 2층이고 이게 제 몸이라면 아래쪽으로 쑥 하고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는데 제가 왜 아래쪽으로 안 떨어지냐면, 지구가 당겨도 안 떨어지냐면 제 신발에 있는 전기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전기 두 개가 서로 trọng力으로 미는 거죠. 이게 지구가 저를 당기는 힘보다 전자가 서로 미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치 바닥에 이렇게 바닥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안 떨어지고 여기 2층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기력이 더 작았었으면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으로 쑥 하고 빠져야 돼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일반식을 찾고 상수값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B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됐고, 이제 정답 자체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계산한 값하고 같을 거예요. 계산기를 넣어서 꼭 한번 직접 계산들을 해봐요. 관심 있으면. 그리고 관심 있으면 그거예요. 여기는 상수값 같은 것도 관심이 있으면 도대체 왜 이런 값을 갖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들을 한번 해봐요. 그게 실제 물리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들을 해봐요. 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